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속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어려운 과제에 대한 아주 영리하고 대담한 해법을 담은 영화 기획안 하나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2026년에 왕사남이라는 가상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그 명성을 이을 후속작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골라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이 기획안이 내놓은 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직접적인 속편이 아니라 스핀오프를 제안한 거죠. 전작에서 아주 잠깐 나왔지만 관객들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 바로 금성대군. 이 인물이야말로 세계관을 확장할 최고의 열쇠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기획안이 전작의 성공이라는 기반 위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전략의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략적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전작 왕사남이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 금성은요,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하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판을 완전히 키워버립니다. 갈등 구조도 그냥 민초들의 연대 수준이 아니라 왕실의 정통성을 둘러싼 찬탈자와의 정면 대결로 격상시키죠.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획안이 던지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주연 배우 캐스팅에 관한 건데요. 금성대군 역할로 배우 이준혁을 제안하면서 그가 실제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딱 언급하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영화에 엄청난 진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말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아주 영리한 한 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기획안이 주인공 금성대군이라는 인물의 삶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획안은 금성대군의 인생 궤적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대한 세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였지만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형 수양대군에게 맞서다가 결국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게 된 유배지가 바로 선비정신의 본고장 순흥이었습니다. 이 유배는 그를 좌절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혁명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이 거대한 반란의 모든 운명은 사실상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다고 기획안은 말합니다. 바로 경문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왜 들고 일어나는가를 알리는 반란의 출사표 같은 거죠. 이게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보세요. 1단계, 금성대군과 동지가 경문을 작성합니다. 2단계, 그런데 한 시녀가 이걸 훔쳐내요. 3단계, 그 경문이 고을 관리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 관리가 이걸 곧장 세조에게 밀고 하면서 모든 게 끝나버리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반란, 그 배신의 과정이 정말 숨 막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실패한 반란, 끔찍한 배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관객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획안의 비전을 한번 보시죠. 기획안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이 실패의 대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정축지변입니다.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어요. 순흥이라는 고을 하나가 아예 지도에서 지워져 버릴 정도로 잔혹했던 그야말로 대학살이었죠. 이 끔찍한 역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기획안은 영화의 전체적인 미학을 한 지역 전설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바로 피로 물든 죽개천. 당시 처형된 사람들의 피가 냇물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는 그 섬뜩하고도 슬픈 이야기에서 핵심 콘셉트를 가져온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기획안의 백미입니다. 실제 역사가 깃든 장소들을 어떻게 강력한 영화적 이미지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죠. 피가 흘렀다는 죽개천에서는 붉은색과 물의 대비를 통해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요. 그 핏물이 멈췄다는 피끝 마을에서는 모든 게 죽어버린 듯한 섬뜩한 정적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새겨진 붉은 경자바위를 통해
죽음도 막지 못한 충절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냥 장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관객의 마음에 새겨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영화가 왜 그냥 한 편의 사극 영화로 끝나면 안 되는지, 왜 단순한 오라크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안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시죠. 기획안은 이 영화가 세 가지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남길 거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우리가 잘 몰랐던, 잊혔던 저항의 역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사의 재발견. 둘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픈 역사 현장들을 새로운 문화 관광 자산으로 만드는 콘텐츠 확장까지 아주 큰 그림이죠. 그리고 기획안은 이 모든 이야기를 죽음의 비극이 아니라 부활의 서사로 마무리합니다. 그 상징으로 마을에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를 제시하는데요. 이 나무가 대학 살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죽음을 이기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회복력이라는 것을 아주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획안은 우리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 자들의 기록일 뿐일까? 아니면 역사 속에 잊혀진 사람들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서 다시 살아날 가치가 있는지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